이번에 제가 두끼를 방문하기 전에 뽕 좀 뽑아보려고 유튜브랑 SNS에 두끼 꿀팁 키워드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육수 대신 어묵 국물, 두끼데이 사이즈업, 소스 레시피 등등 꿀팁치고 너무 뻔하지 않나, 내가 예전에 다 다뤘던 내용들인데 싶은 것들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새롭게 업데이트된 저만의 두끼 꿀팁 심화 과정을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꿀팁들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들로만 꽉꽉 준비해왔으니까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먼저 시작이 반이다. 두께 입성하고서부터가 가장 중요한데요. 매장 이용해볼 수 있으세요? 네, 저 진짜 잘 알아요. 이렇게 두께에 대해 해박한 사람이면 직원분에게 각인을 시켜준 뒤 직원분이 따라주시는 육수를 거절하는 것부터가 실먹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거절함과 동시에 주문해야 하는 사이드 메뉴가 있는데요. 우삼겹 먼저 주세요. 들어오자마자 냅다 우삼겹부터 선주문 시전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삼겹이 나오면 우삼겹을 먼저 구워내 팬을 우삼겹 기름으로 코팅해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떡볶이 맛을 확 끌어올려줄 트리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파기름까지 더해주시면 그 효과가 더더욱 극대화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고기 에기스가 그대로 묻어있는 팬에 육수 투하합니다. 나 두끼 좀 다녀봤다 하시는 분들은 육수와 어묵 국물을 1대1로 배합하는 건 대부분 인지하고 계시는 꿀팁이잖아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두끼에서 먹으면 떡볶이 탕이 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더 확실한 꿀팁을 드리자면, 기본 소스 그릇으로 세팅되어 있는 이 그릇을 한 통만 넣는 게 아니라 한 통 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레시피에서 1.5배로 넣어주시면 떡볶이 탕이 아닌 더 맛있는 즉석 떡볶이로 즐길 수 있어요. 참고로 제가 가장 자주 먹는 두끼 소스 조합은 떡모 소스와 두끼 소스 2대1 비율입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고 달달한 오리지널 떡볶이 맛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떡모 소스 3국자, 두끼 소스 1국자 반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육수가 끓어오를 때쯤 준비해둔 떡과 야채, 토핑들을 넣어줄게요. 이대로 끓이면 소기름의 감칠맛과 어묵 육수의 풍미, 그리고 짙은 맛과 농도의 양념으로 더 이상 애쓸 필요 없이 완벽한 떡볶이를 즐길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묵꼬치를 바로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어묵꼬치는 이미 어묵 육수에 퐁당 빠져서 맛있는 맛을 육수에 다 내줬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미 익은 어묵이라서 떡볶이에 넣고 한 번 더 끓이게 되면 우리가 먹을 때쯤은 팅팅 불어서 어묵꼬치의 쫄깃한그런 맛있는 식감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떡볶이를 더 맛있게 끓이고자 하실 때는 어묵꼬치가 아닌 셀프바에 있는 생어묵을 넣어주시고요. 어묵꼬치를 더 다양하게 맛있게 드시고 싶다 하실 때는 완성된 떡볶이에 살짝 담궈 매운 어묵 스타일로 드시거나 떡볶이에 찍먹해 드시는 것이 어묵꼬치를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비주얼 보시고 거의 다 끓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는 아직 반밖에 끓지 않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언제쯤 떡볶이를 먹어야 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대부분 이 정도만 끓여도 바로 드실 텐데 안 됩니다, 여러분. 떡만 다 익었다고 해서 떡볶이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떡이 다 익은 것처럼 보일 때쯤 불을 중약불로 줄여 10분 정도 더 끓여주시면 우리가 상상하던 그 이상적인 떡볶이 맛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상형이 갖춰질 때쯤 미리 구워낸 우삼겹까지 중앙에 올려내면 그동안 두끼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프리미엄 떡볶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떠오른 스케치 그대로 만두튀김과 달걀, 팥까지 얹어보았더니 청년다방 느낌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두께에서도 프리미엄 떡볶이 쌉 가능이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소스 넉넉하게 넣어 푹 끓여주니까 국물의 농도가 아예 다르죠. 떡볶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수와 소스의 비율, 끓여주는 시간이니까 이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참기가 힘드네요. 우삼겹과 떡볶이 곁들여서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리얼 프리미엄 떡볶이에요. 단 2,000원 추가로 이런 맛을 누린다? 이거는 무조건 투자의 가치가 있습니다. 소고기의 풍미가 떡볶이 전체에 녹아들어서 기본 떡볶이 맛, 퀄리티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딱 맞는 양념과 육수의 비율, 잘 끓여진 떡볶이의 농도, 우삼겹 토핑까지 정말 완벽한 오각형의 떡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남은 토핑과 떡을 단숨에 해치운 뒤 보통은 여기서 당연하게 볶음밥을 해드시는데 고수는 아직 멈추지 않습니다. 두 갈래 길을 앞두고 있을 뿐이에요. 일단 먼저 셀프바로 달려가서 케첩과 칠리 소스를 담아옵니다. 참고로 저는 이때 다른 손님들이 아무도 없어서 잠깐 통째로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은 꼭 그릇에 덜어오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케첩과 칠리 소스의 양은 남은 떡볶이 국물 양과 1대1대1이 되도록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념이 자글자글 끓어오를 때쯤 튀김을 넣어 버무려 주는데요. 네, 맞아요. 바로 애플하우스의 무침만두 스타일을 두끼에서 구현한 레시피입니다. 참고로 만두뿐만 아니라 어떤 튀김과 곁들여도 맛이 배로 증폭하니까 취향껏 넣으셔도 돼요. 여기에 떡이랑 소시지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소떡소떡이 되겠죠. 우리 맛잘알 분들은 이렇게 응용해서도 잘 드실 수 있다고요. 맛있겠죠? 여러분들이 튀김 하나를 드셔도 더 맛있게 드시길 바라는 점이 저의 소박한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두 갈래 길 중 다른 길도 보여드릴 건데 무침만두보다 좀 더 헤비하고 푸짐한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바로바로 순대볶음이에요. 저는 만두를 해먹고 남은 소스로 진행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떡볶이 드시고 남은 소스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농도가 묵직하다 하면 육수 살짝 부어서 다시 농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만약 저는 남은 국물이 부족해요 하신다면 셀프바 가셔서 원하는 소스 한두 국자 정도만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깻잎과 양파, 양배추, 순대를 넣어 볶아주시면 되는데 저도 재료량이 많아 소스가 약간 부족해져서 궁중 소스와 동대문 소스를 1:1 비율로 추가해 주었어요. 아, 그리고 참기름은 무조건 필수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넣어주셔도 되고 볶을 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거의 완성되었을 때쯤 깻잎 향을 풍부하게 즐기기 위해서 깻잎만 추가로 넣어 숨만 살짝 죽인 뒤 드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빨리 먹어봐요. 진짜 너무 맛있어. 들깨가루 없이 어떻게 이런 맛이 나? 아니 우리 PD님들이 여기서 들깨가루 없냐고 들깨가루를 찾는 거예요? 나 찾을 건 진짜 찾아야죠. 황당해가지고. 여러분, 이 순대볶음은 별미 그 자체입니다. 들깨가루의 부재가 무의미할 정도로 참기름과 깻잎 풍미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무조건 드셔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나 배불러 하시면 볶음밥으로 마무리해도 괜찮지만 두 끼는 냄비 교체가 한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한 새로운 냄비 스테이지인데 여러분 혹시 두 끼 가서 짜장 떡볶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짜장 소스는 비교적 다른 소스들에 비해 차갑게 외면받는 소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 진짜 찐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냄비에 고추기름과 양파를 넉넉하게 넣어주고 중불에 골고루 볶아주세요. 그리고 양파가 투명해졌을 때쯤 이 짜장 소스를 투하해 면사리를 넣어 볶아주시면 이렇게 사천 간짜장이 뚝딱하고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짜장 소스 먹은 이 냄비에 떡볶이 한 판을 더 끓여줄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떡볶이 끓이는 시간은 기다림의 미학, 아름다운 인내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마음 편히 사천 간짜장을 즐기면 됩니다. 너무 안 달아서 짜장 떡볶이보다 짜장면 그 자체로 활용해 먹으실 때 맛의 조합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드는 떡볶이의 컨셉은 뭐냐 싶으실 텐데 바로 춘장과 고추장 베이스로 근본을 창조하신 떡볶이의 어머니 마봉님 할머니 떡볶이 스타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라면 사리까지 들어갈 국물인데 저는 약간 배불러서 라면 사리는 참아줬어요. 왜 굳이 냄비 교체 직후 짜장면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해답, 이 전형적인 즉덕에 들어갈 춘장을 효율적으로 첨가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습니다. 짜장 소스가 들어가니까 이 구수한 풍미가 확 살아나요. 달달 구수하니 너무 맛있다. 냉대봤던 짜장 소스도 우리 떡볶이의 근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도 즐겨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코스, 뭐니뭐니 해도 볶음밥인데요. 하지만 그냥 남은 양념에 밥 넣고 볶아 먹는 볶음밥은 너무나도 평범하잖아요. 여기서도 당연히 심화 과정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볶음밥용 치즈를 주문한 뒤 그동안 우리는 소시지와 밥을 가져옵니다. 참고로 이때 냄비에 남은 떡볶이 양념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덜어둔 상태입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둘러 소시지를 먹기 좋게 잘라 먼저 볶아주다가 밥을 투하해 소시지와 같이 볶아줍니다. 그리고 밥이 어느 정도 볶아졌으면 약불로 바꾼 뒤 치즈를 솔솔솔 뿌려주고 그 위에 데리야끼와 마요 소스까지 뿌려준 뒤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기다려주면 치즈 소시지 도리아가 완성됩니다. 아 이건 도리아의 축복이다 진짜. 밥볶음밥에 갓 녹은 치즈를 한 입 넣으니까 세상에 진짜 맛있어. 먹을게? 너무 맛있는데? 아니 그래서 이걸 다 어떻게 먹어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서 몇 가지 선택하셔도 훌륭하고 저처럼 풀코스로 즐기셔도 됩니다. 저도 PD님들과 함께 먹어 다 보여드릴 수 있었어요. 아무튼 이렇게 도리아까지 싹싹 긁어 먹으면 떡볶이표 두 끼 프리미엄 코스가 종료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같은 1,900원이라도 아는 만큼 가치가 다릅니다.